기본적으로 중급을 이해하실 수 있는 제가 이 프린트물 2장 드렸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해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드리고, 또 기초과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것까지 이해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제가 뭐 강의를 하니까 들으시면 되고요. 한꺼번에 이해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 과정을 조금 한 3회 정도는 해야 되겠죠. 제가 그 정도는 해드려야 안 되겠나 싶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도 또 이게 연계입니다. 이게 계속 이제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급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제 책에가 이제 이 책 내용에 보면 이 중급 있고 고급, 그렇지, 고급이 있는데 그 과정들은 이제 계속 진도를 나가려고 하면 여기서 3개월마다 자꾸 학기가 바뀌기 때문에 계속 같이 하실 수가 좀 어려워요. 수업을 하기가. 그래서 수업 방법을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그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그 고급에 해당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책에 있는 내용들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저 뒤에 있는 내용 용신이든 뭐든 간에 하시고 수업하는 도중에 질문하실 수 있으면 질문하셔가지고 고급 내용을 우리가 그 고급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럼 중급에 해당되는 내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물로 드린 거 있잖아, 그지? 있는데 어떤 건지 모르지. 어허이. 어떤 게 중국의 초급이고 그걸 모르잖아. 예? 어떤 게 중국인지 모르잖아. 프린트를 봤을 때. 오늘 한 선생님 그 옆에 그 확인 한번 해봐 주이소. 있을 텐데요. 있을 겁니다. 없으면 제가 새로 하나 드릴게. 아마 있을 거예요. 아, 있긴 있겠지. 근데 어떤 게 중국인지. 책에? 이 들은 거. 요거하고 같이 요 2장 드린 거 있습니다. 그건 난 그 그림 없는데. 있어. 그림은 선생님 한번 봐주이소. 이거 그림 없어. 그거 있어. 그거하고 있네. 그거 10성 가는 거하고. 아니 난 이거는 없어. 있어요. 있어요. 구성은 있어. 구성은. 쉽어? 이거 난 아니 선생님 그거라고. 드릴까요? 없으면 내가 드려야 돼요. 있어요? 없어? 자, 중급이고 고급이고 간에 이 내용은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명리적으로 이제 통변이라고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8글자를 보고 우리 명을 보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통변이기도 하지만, 또 그 명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그러면 뭐 장점이든 단점이든 우리가 보여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겠노 이거죠. 그럼 네 명이 이러니까 그럼 나 우약고 이제 이거잖아요. 그럴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급에서 이야기는 용설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용신을 찾을 수도 있다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책에는 요 69쪽이거든요. 69쪽에 있는 대목, 가장 기본적인 대목인데 그 69쪽부터 해서 뒤로 쭉 넘어가면은 72쪽 그다음에까지라고 일단 그 뒤에까지 있는데, 일단 이 중급에서는 전부 이 내용이다, 이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뭘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친 관계, 그다음 십성 이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두 번째 시간이구나.
지난 시간에 그 육친관계 만들어지는 거 했죠?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럼 지금 육친관계 만들어지는 거 지난 시간 안 했어요? 안 했나?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저 학교에서는 첫 번째. 자, 그러면 육친관계가 어떻게 해서 지금 책에 69쪽에 보면 육친관계 해놨습니다. 육친관계 또 우리가 기초과정에서는 음양오행이라고 하지만은 중급에서는 그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을 그대로 갖고 쓰는데 명칭이 이름이 단어가 다 달라요. 그 단어가 다른 게 뭐냐면 육친 또는 육신과 10개의 병 10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기초 과정에서는 목화토금수로 쓰죠. 목화토금수로 쓰는데 여기 이제 상생을 하고 또 목국토 상극을 하죠. 요게 오행에 각각 오행의 음과 양이 있으니까 음양 오행의 상생상극의 도표입니다. 요게 요대로 넘어갑니다. 요대로 자기 일간 나춘자 자기 이미 이거 만들어지는 것까지 다 아시죠? 우리 선생님 일간 아세요? 일간은 뭐죠? 요건 만들어지는 거 다 아세요? 원리 다 이해하세요? 아, 그럼 몰라 되겠다. 선생님 일간은 무엇인지 아죠? 다 아시잖아. 이병수 선생님 다 알고, 요 만드는 원리를 다 아시잖아. 그럼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요 일간이 뭐든 간에, 그죠? 일간이 뭐든 간에 그 기준은 일간으로 한다. 일간. 일간은 무슨 말인지 다 아니까 그 일간의 것이 만약에 여기가 일간이죠. 일간의 것이 토라면 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요 썼습니다. 토라면 여기 있는 토는 또 양과 음이 있잖아요. 토는 양의 것은 무토고 음의 것은 기의 토죠. 자, 그럼 토는 요거는 토라는 것은 오행이고 요거는 양과 음이죠. 그죠? 그래서 토라는 오행은 일단 내 토와 토는 오행이 같죠. 오행이 같은 놈은 일단은 비급이라 하고 호칭을 명칭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음양이 그죠? 음양이 무토로 가정하겠습니다. 요 일간이 무토다. 그럼 양의 토죠. 나는 양의 토라. 그러면 음양이 같으면 그죠? 양과 내 것과 음양이 여기 있는 게 음양이 같으면 비견, 그 음양이 다르면 급제라고 부른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토는 청안의 것은 양토는 무토와 기토가 있고 지지에는 진토와 술토가 있고 기토는 미토와 축토가 있죠. 그죠? 요거는 양의 것이고 요거는 음의 것이니까. 그러면 비견은 요걸 네 명의 8글자에 통틀어서 요게 토라는 요게 다 통틀어서 토라 하는데 요게 얻은 거라도 있으면 그놈을 비견이라고 호칭을 한다. 그런데 거기서 좀 비견이냐 급제에 따라서는 나와 요 음과 양이 같으면은 비견이라 하고, 그죠? 음양이 다르면은 급제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어지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육친관계 인연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고 사회성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고 심리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 만들어지는 원리죠. 그다음에 요거 기준은 전부 요 일간 기준입니다. 일간 기준. 그다음에 요거는 토에서 또 아니면 내 일간이 생하는 거잖아요. 일간이 생하는 거잖아. 생하니거든. 금이란 것은 일단은 양의 것은 경금이 있고 음의 것은 신금이 있고 그다음 지지에는 신금과 유금이 있죠. 유금이. 요 양의 것이고 음의 것이 있는데 내가 비견이 생하는 것은 일단 호칭은 식상이라 한다라는 거잖아요. 식상이라 하는데 금은 전체는 식상이라 그죠. 내가 돈이 식상이라 하지만 또 여기도 음양이 같은 놈은 식신, 음양이 다른 놈은 상관이라 한다. 요건 이제 다 아신다 그죠? 음양이 같으면은 내가 양의 토니까 양의 것, 음의 것, 상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요건 이제 내가 생하는 글자 금을 그렇다. 그다음에 금이 생하지만 내가 내 입장에서는 극하는 거죠. 극하는 것은 이제 이 재성이라고 한다. 이 재물을 뜻하는 거죠. 재성이라 뜻한다. 그 통틀어서 재성이라 수라는 글자는 임수와 개수가 있다. 개수는 양이고, 개수는 음이고 임수는 양인데 지지의 것은 어떻습니까? 해자라는 게 있다. 그죠? 이 양과 음이죠. 그런데 통틀어서 재성이라 하는데 또 음양이 같은 게 있고 음양이 다른 게 있더라는 거죠. 음양이 같은 거는 편자가 붙어서 편재라고 쓰고 음양이 다른 것은 정재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정재. 이렇게 이제 호칭해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재성이 생하지만은 또 내 입장에서 보면 나를 극하는 거. 그죠? 극한다는 것은 이제 이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극하는 것은 요걸 이제 관성이라고 한다. 관성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칭을 관성이라 하지만 음양이 같은 것과 다른 게 있다. 그럼 목은 같은 것은 천간의 것은 간목이 있고 음의 것은 을목이 있고 간목은 양이라 하고 음의 을목이라 하고 지지에는 임목과 묘목이란 게 있다. 이 통틀어서 목이라 한다. 그럼 목은 관성이다 내한테는. 그런데 음양이 같은 놈 양의 것은 편자가 붙어서 편관이라 하고 다른 것은 정관이라 부르더라. 화는 다시 보면 관성이 생하지만, 그죠? 내 입장에서 보면 나를 생해 주는 것, 그죠? 나를 생해 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성이라고 하는데, 화는 병화와 정화가 있다. 병은 양이고 정화는 음이고 사화와 오화가 있다. 그죠? 이 통틀어서 이제 인성이라 한다. 거기서 음양이 같은 것은 편자가 붙어서 편인을 하고 또 다른 것은 이 정인이라고 부르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육친, 비급, 식상, 또 재성, 관성, 인성. 요걸 갖다가 이제 육신 또는 육친이라고 한다. 육신이라고 한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각각이 음양이 있기 때문에 10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십성이라 한다. 자, 요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요걸 만들어진 게, 지금 여기 제일 위에 육친의 구분표입니다. 그 내용 읽어보는 것보다 여기 훨씬 이해가 빠르다 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육친적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육친 관계. 자, 그래서 오늘 육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육친 관계도 알지만은, 이러한 내용으로, 십성의 내용으로 봐서 또 내 사회성도 알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의 심리도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알아볼 수 있다. 자, 이건데, 자,
그럼 이제 이 비겁이란, 비견과 급제는 나하고의 관계는 뭡니까? 같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오행이 같다. 비겁은 나와 나란히 한다, 어깨를. 나와 동급이다라는 거거든요. 급수가 같다. 그래서 육친적으로는 친구, 동료 이런 관계입니다. 그럼 만약 비겁이 많다 그러면 내 형제, 친구, 동료, 동창, 동기 이런 개념이라는 친구가. 그죠? 그런데 내가 양이거나 음이거나 나와 같은 것은 비견이라 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양이라면은 내가 남자라면은 비견은 나와 동성인 친구, 남자친구를 비견이라 하고 그 다음에 급제는 나와 이성이 다른,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남자라면 급제는 여자친구, 또 내가 여자라면 비견은 여자죠. 같은 음양이 같으니까. 그렇지만 음양이 다른 것은 급제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급제라고 부른다. 그래서 통틀어서 비겁은 친구, 형제, 나와의 동급인 관계. 그죠? 동급인 관계. 만약에 비견급제가 많으면, 과거에는 비견급제가 많으면은, 친구를 좋아하거나, 형제들도 많겠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겁이 있으면. 그래서 비견이 많으면, 급제도 있을 수 있고, 비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비견이 많으면은 어떻습니까? 나와 동급에 처해져 있는 같은 환경에 있는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친구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친구가. 그죠? 급제도 마찬가지죠. 친구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견은 긍정적인 단어로 쓰여지고, 그죠? 급제는 부정적으로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급제는 재물을 겁탈한다라는 거거든요. 급자가요. 재물을 겁탈한다는 거예요. 이 재는 재물전자 쓰니까. 그래서 만약에 비견이 많으면, 내가 형제가 많으면 어때요? 내가 형제가 많으면 부모로부터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어떻습니까? 나눠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져올 게 적은 거예요. 내 걸 나눠줘야 되잖아. 비견이 많아도, 요걸 제가 조금 전에 나눠먹는다는 얘기는 내 것을 내한테 올 게인데, 동생한테 줘야 되잖아. 동생이 형한테 줘야 돼. 나눠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 재산을 나눠주니까 급제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견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줘야 되잖아. 많으면 부정적으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견이 많으면 급제값 한다. 이 말을 명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제는 하나만 있어도 그놈은 급제고, 그죠? 비견이 2개, 3개 많으면 그놈은 급제값 한다.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비견과 급제는 나와 대등한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 그 다음에 식상이라 하면, 식상은 어떻습니까? 식상은 비견 입장에서 생했으니까, 비견 입장에서 생한다는 것은 낳는다라는 거거든요. 낳는다. 그래 내가 여자라면은 육친적 관계에서는 식상은 자식이 됩니다. 육친적 관계에서는 식상은 자식일 수 있다. 그래 여명에서는 자식이란 얘기죠. 자식일 수도 있는데 식상은 비급이 생하니까, 그죠? 자, 여명에서는 자식이기도 하지만, 자, 요거는 뭐 식상이라, 요 밥식자 쓰거든요. 요거 밥식자를 쓰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 상할 상자를 써갖고 관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고, 요거는 밥식자를 씁니다. 그래서 식신은 긍정적으로 쓰고, 그죠? 상관은 부정적으로 쓰여진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무조건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좋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쓴다. 그죠?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요 식신이라는 것은, 일단 식상이라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데 관여된 글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데 관련된 글자다. 내가 무엇으로 먹고 살고, 내가 식신으로 먹고 살고, 또 내가 상관으로 먹고 살고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생한다 하지만 내가 행한다. 내가 움직인다. 그죠? 내가 움직이는 것을 식상이라 한다.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상관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내가 식상이지만 상관에 해당된다. 내가 움직이는 것은 식신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식상은 비겁은 나의 주체를 말하지만 그래서 주체성을 말한다. 그래서 비겁이 결국은 많으면은 주체성도 높아진다. 이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식상은 비겁이 행했으니까 내가 하는 일 이거거든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재성으로 넘어가면 식상이 많으면 내가 하는 일이 많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많구나. 내가 바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식상이 생하는 것은 여기서 식상이 생하는 것은 재성이란다. 재성. 아까 재라는 개념은 우리가 오행에서 검 오행이 뭐였습니까? 결과였잖아요. 금에 아까 전반전에 할 때. 그래 여기서 재성이라는 놈은 내가 하는 일의 결과다 이 말입니다. 결과. 이 일의 결과다. 그래서 재물이라 재성이라 한다.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나와야 이 재성이. 그죠? 그래서 재물이라 한다. 그렇지만 또 내 기준에서 보면 쟤는 내가 극하는 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쟤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누구라도 사람은 쟤를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쟤를 이기려고 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여명에서는 금이 자식이라 했지만 그러면 여자는 또 알을 놓잖아요. 그죠? 여기의 자식일 수 있잖아. 여기의 자식이면 나한테는 뭡니까? 내 딸의 자식이니까 손녀가 돼. 왜 손녀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왜 손녀? 여명에서 왜 손녀죠? 그죠? 또 나한테서는 편재라는 글자는 통칭해서 아버지를 말합니다. 왜 편재가 아버지냐, 그죠? 그죠? 편재는 아버지를 하는데, 편재는, 우리 이미 이제 중고급 하시는 선생님들은 알지만, 편관과 입장만 다르지 똑같다. 입장만 다르지 똑같잖아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편재를 완전 머슴으로 보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돈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부인을 돈으로 보면 어떡해? 부인이 편재라면 부인을 돈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편재다. 그래서 제식 표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아버지들은 여기 자식이라야 여기 아버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자식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만 받지. 자식으로 인해서 자식이 무자비하게 극하는데 아버지를 돈으로만 보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만 받지. 지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만 있다라면 그래도 덜 받지. 그래도 받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아버지들은 자식 이길 수 없고 그죠? 이길 수 없고 또 어떻습니까? 자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식이 요구하는 대로 언제 이길 때가 있지. 언제 이기겠습니까? 비겁이 째면할 때, 비겁이 기운이 약할 때, 알라할 때, 그때는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한번 때리기도 하지만 머리 커 보여서 이제 비겁 주체성이 강해지면 그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십니까? 이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오행의 상생상극론에 있는 거죠. 이 오행의 상생상극론은 자연이 변화하는 것에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에 있는 거지. 그것서 이제 이걸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걸 좀 알면은 자식과의 관계를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죠? 적절히 해야 되겠죠. 저기 옆에 오면 세습해 하는 게 낫겠죠.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죠? 근데 어쨌든 재물적으로 쓰여진다. 근데 여기서도 긍정과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게 있다. 자, 긍정으로 쓰여지는 거는 정제. 여기 정제의 정자는 발을 정자로 쓰거든요. 그래, 얼마나, 편자의 편자는 이 편중됐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한다는 건데, 여기서 정제란 뭐고 하면, 그거 하는 것은 똑같이 그거 하잖아요. 정제는 음량이 달라, 내강. 음량이 다르다 했잖아요. 내가 남자아이라면, 그죠? 남자라면은 정제는 여기 쟤라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편제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통틀어서 쟤는 여자거든요. 남자한테서는. 그래서 정제는 발을 정자를 쓰니까 나한테 정부인을 말하고 그러거든요. 그 정제는 여기서 말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정제는 그냥 부인을 보호하려고 해요. 아끼고 내가 보호하려고 하고. 편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돈벌이 오면 좋아해. 돈벌이면. 그래서 여기서는 정제는 정부인이라고 남자가 정편제가 같이 있다면은, 그죠? 정제는 정제처럼 아끼고 편제는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다. 또 구분하자면 정부인과 여자친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명리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정제는 이렇게 여기 입장에서는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여자의 정제는 그렇게 보호하지만 편제는 그렇지 않다. 그죠? 그렇게. 그래서 반대 입장에서 보면 좀 있으면 관은 반대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에서 보면 도로 이제 내가 이제 받는 그런 입장인데, 자,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쟤는 뭘 또 관을. 여기 쟤는 재물을 뜻하지만 여기서 관은 벼슬을 말합니다. 직장을 말하기도 하고 내 명예를 말하기도 하고, 그죠? 그걸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나를 극하는다는 거죠. 나를 극하는. 그래서 관은, 벼슬은 이 갓건이 길어지면은 이건 어깨의 짐이에요. 나한테 스트레스거든. 나를 억압하는 거거든. 극한다는 것은. 그죠? 억압하는. 여기에서도 편자와 여기 편제, 편관이 뜻이 여기도 편관과 정관이 있다. 정관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쓰여져요. 그렇지만 편관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여진다. 아까 편관과 편제의 차이는 내가 주는 것과 그걸 그대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편제는 아버지라고 했잖아. 그래,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내가 돈으로 보는데, 지금 남자 입장에서 관은 자식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거든. 근데 평관은 뭡니까? 나와 음양이 같은 거잖아. 그래, 아들 자식이라. 그래, 아버지는 아들한테는 굉장히 평관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정관은 내하고 음양이 다르니까 딸이잖아. 그죠? 딸 자식은 어떻습니까? 정관은 그나마 딸 자식은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아까 정제처럼 오히려 정도에 맞게끔, 그죠? 아버지가 잘못 어떤 정도를 벗어나면 정도의 규정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딸은 어떻습니까? 딸이 아니라 아들은 지가 법이라. 지 말하는 게 바로 법이라는 거죠. 이 완전히 법을 초월해서 지가 법이다 라는 식으로 날 무자비하게 억압한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식에 대한 이런 관계가 굉장히 이런 관계고, 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와 돈은 같이 보거든요. 재물이고 또 여자자. 그래서 남자들은 재물을 극하는 입장이니까 재물이 많으면 좋잖아. 다다 있어야 하잖아. 그죠? 또 남자들은 돈이 있으면 또 여자와 같이 있다.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돈도 다다 있어이고 여자도 다다 있어이고 만들어진 구조가 그래. 근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 입장에서 여기가 아까 남자 입장에서 관은 자식이라 했지만은 여자 입장에서는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남자라. 정관은 정남편이고, 그래, 정관은 아까 정제처럼 정말로 아내를 보호해 주려고 하고,
편관은 어떻습니까? 편관의 입장은 이 편제잖아요. 편관의 입장은 이 편제거든. 나를 그냥 억압한다. 억압. 그냥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편관적 남편은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이런 남편이기도 하지만 무자비하기도 하고 또 넘치면은 이 폭력적인 그런 남편도 해당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지금 세세하게 지금 다 요거 만들어지는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살짝 살을 더 붙였는데 지금 세세하게 다는 못하지만은 이제 일부만 빨리 좀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성은 결국은 나를 생하는 거다. 나를 생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 내가 식상을 생하니까 육신적 관계에서는 자식이 됐죠. 그렇다면 여기서 인성은 나를 생하니까 나를 낳았으니까 우리 육신적으로는 정의는 어머니가 된다. 그죠?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이 육신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편의는 부정적으로 서고 정의는 긍정적으로 선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편의는 편자가 붙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편의는 정의는 나를 생하지만 편의는 나인 급제를 생한다. 그죠? 그래서 계모와 남을 주니까 내 경쟁자를 주니까 먹을 거 있으면 경쟁자를 주니까 나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계모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육신과 십성을 만들어지는 원래예요. 근데 지금 요게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만들어지는 것과 그다음 인간관계도 지금 약간은 언급했습니다. 인간관계와 그다음에 그 사회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아니면 제가 그 심리적인 거는 아마 따로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요 인연이 만들어지는 인연 그 인연에서 뭐 좋고 나쁜 거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그 사회성 여기에서 이제 또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죠? 또 강하고 약함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 사람이 기본적인 장단점을 분석하고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쓰여지겠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직업군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뭐 오늘 뭐 하다가 보니까 이래 왔네. 예.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